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12월장이 시작되는데요. 그동안 한 달 동안 미국의 재정 절벽이다, 주체 정권 교체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날씨만큼이나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지수가 올라주면서 12월장에 대한 기대도 하게 만드는 모습인데요. 어제 1930선을 단숨에 회복했던 코스피는 오늘 장 초반은 조금 주춤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위쪽으로 가닥을 잡아줍니다. 장중에는 1940선까지 회복했었는데 현재는 1939포인트에 움직이고 있고요. 4일 연속으로 오르는 코스닥도 현재는 498포인트로 어제보다 0.3%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제 12월 증시는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가 어느 정도 누그러지면서 시장 방향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 잠시 뒤 투자 유망 업종까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황센터부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1930선을 회복하며 장마쳤던 코스피 지수, 오늘은 소폭의 내림세로 장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이내 상승 반전되면서 빨간불 켰는데요. 이후 1940선에서 등락 거듭하며 보합권 양상 띄고 있습니다. 현재는 0.22% 상승하면서 193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로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보이며 팽배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1,00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를 상승 부추기고 있고요. 반면 기관 오늘 7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현재는 소폭이나마 248억 원의 매도 우위를, 개인 역시 857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일째 상승으로 장 출발한 코스닥 지수 500선을 회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는 0.36% 상승세 보이며 49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현재 14억 원, 기관이 20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소폭이나마 3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 소식에 힘입어 하락으로 장 출발한 뒤 이내 상승 반전되는가 싶었지만 또다시 하락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운 모습인데요. 1원 20전 내려 1,082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체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14%, 오전장에는 약세 흐름 이어가다 상승 반전된 모습인데요. 현재 주당 2,000원씩 올라 141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현대차 3인방 오늘 좋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강보합권, 기아차는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6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생명이 0.32%,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며 92,900원에 장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2%가 넘는 내림세 보이면서 주당 700원씩 빠져 24,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2% 이상의 오름세 보이며 주당 4,5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 엔셀트리온이 1.58%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25,750원에 거래 중이고요. 오늘 파라다이스와 CJ 옵쇼핑, SK 브로드밴드 모두 1% 이상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반면 다음은 1.70%의 내림세 나타나면서 8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CJ ENM이 1.25%의 상승세 보이며 28,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포스코 ICT는 강보합권, CJ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M이 오늘 4%가 넘는 급등세 보이면서 현재 45,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증권주 역시 동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현재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며 5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키움증권과 대신증권, 동양증권 역시 모두 1% 이상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나로 3차 발사가 또다시 중단되면서 우주항공주 주가가 오늘 하한가를 줄줄이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한양 ENG, 비추로시스, 한양디지텍 모두 하한가 나타내고 있고요. 비추로테크 역시 하한가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연일 이어지는 실적 악화의 여파로 오늘 하락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전일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중국 원양자원은 현재 하한가 이어가고 있고요. SNC엔진그룹 역시 오늘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차이나킹 역시 6% 이상의 급락세가 포착되고 있고요. 차이나 하오란 역시 7% 이상 빠지면서 현재 1,6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SNS를 이용한 이 대선 운동이 일 것이라는 기대감에 힘입어 SNS 주가가 강세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호원이 7% 이상의 급등세 보이며 3,48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캔들미디어 역시 4%, 오늘과 내일이 좋은데요. 오늘 12% 이상의 급등세 보이며 현재 3,4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안철수 테마주의 흐름이 좋습니다. 안철수 전 대선 의원이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인 손학규와의 만남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철수의 정치 행보가 또다시 주목되고 있는데요. 안랩이 현재 10% 이상의 급등세 보이며 44,700원에 오늘과 내일이 12% 이상의 상승 흐름이 이어가고 있고요. 우성사료 역시 4% 이상 올라 2,7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성 LST가 연일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8% 이상의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성 LST의 경우 출자 회사인 한국실리콘의 법정관리 신청 여파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현재 오성 LST는 1,7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하전공이 해동산업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3% 이상의 오름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인하전공 현재 5,670원에 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계탕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불면서 할인 주가가 강세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4.4% 이상 오르면서 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부진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웅진홀딩스 주가가 6% 이상의 급락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웅진홀딩스는 1,935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삼양옵틱스가 손자회사인 이노지스의 영업 중단 소식이 이어지면서 현재 하한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서 오늘 하루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과 추천 종목 모두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종금증권 부산지점의 이상경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나요? 예, 오늘 가장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CJ입니다. 예. 예, 오늘 일단 목감기로 목소리가 조금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CJ고요. 예, 경제 민주화, 지주사 리레이팅 같은 요소로 10월 말까지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CJ 헬로비전 상장하면서 CJ 헬로비전 영향을 받아서 근 한 달간 가까이 지루한 모습 보이면서 조금씩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 매출, 영업이익 다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했습니다. 그에 반응해서 주가는 좀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3분기 매출이 4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이 3,100억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들의 고른 실적 개선 또한 좀 의미가 있는 결과였고요. 특히나 비상장 기업 CJ 올리브영이랑 CJ 올리브영의 매장수가 좀 의미 있게 증가세를 보인 것과 CJ 푸드빌이 흑자 전환했습니다. 거기에 좀 포인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또 이제 다른 내수주에 비해서 좀 많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거랑 좀 다른 대기업 프리미엄 효과가 좀 덜 부각됐다. 이런 게 좀 다시 나오면서 주가가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최근 박스권 내 중심 가격이 한 10만 5천 원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주봉으로 봤을 때 고점 하단 부근이 12만 5천 원, 손절가는 10월 초 부침이 있었던 구간의 하단가 9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 CJ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동아타이어입니다. 예. 이 종목은 시총 3천억 수준으로 소형주는 아니지만은 유통 물량이 한 30% 정도 되고요. 거래량이 미미한 편이라서 짧게 보시거나 운용 금액이 크신 분들에게는 좀 이제 일단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타이어 튜브 생산 업체로 한국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 등과는 다르게 재생 타이어 전문 업체입니다. 국내에는 이제 동아 타이어를 포함해서 세계 기업이 전 세계 재생 타이어 시장이 한 5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동아 타이어가 한 점유율 한 20% 수준 됩니다.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트럭, 농기계 등에서 재생 타이어 수요가 좀 꾸준히 나타나고 있지만 일단 전반적인 업황 자체는 세계적으로 성장성이 좀 줄어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좀 사업을 접는 추세에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동아타이어가 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회사 자체는 저평가되어 있고 재무구조도 탄탄하면서 자금 흐름은 원활한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다시 좀 부채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 부분은 이제 추가 사업 진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 자동차 기어 관련 부품 자회사 DTR과 납축전지 자회사 동아전지의 좀 투자 금액 증가가 이 부채 증가의 원인인데 단기적으로는 재생 타이어 시장이 문제가 없지만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동아 타이어의 사업 다변화 측면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신사업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 부품이랑 납축전지 분야는 꾸준히 좀 투자 개발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해당 분야에서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고요. 영업이익이 미미한 수준에 있었는데 이번에 좀 추가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매출 비중에서 DTR과 동아전지가 한 30% 정도 이상 나오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점에서 이제 좀 매해 이제 이 5억씩 자사주를 매일 받은 김상원 사장이 올해는 또 25억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그게 좀 의미 있게 받아들여져서 그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게 됐었고 지금 대주주 지분 구성을 보면은 김상원 사장의 아버지 김만수 회장 지분이 28%, 김상원 사장이 22%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이제 상속 문제가 주가를 좀 억누르는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단점인데 김만수 회장님의 나이가 올해 84수로 연세가 많으신 걸 참고하면 좀 상속 문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얼마 전에 이제 신고가 갱신했었고 매수가는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시면 무리가 없으시겠고요. 목표가는 현재가가 최고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좀 추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차트상에 안 나오지만은 단기 목표가 19,000원으로 잡고 손절가는 10월부터 좀 조정이 있었던 구간의 하단 구간 14,500원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메리츠종금증권 부산지점의 관심 종목은 동아타이어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기 빨리 나으시고요.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종금증권 부산지점의 이상경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 달 만에 또 경기 부양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부양책은 8,803억 엔 규모로 1,612억엔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에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또한 1,100억엔은 고용 지원금으로 951억엔은 자금 사정이 악화된 중소기업에 지원됩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연일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는 연율 2.0%보다 상향된 2.7%를 기록했고 신규 실업자 수는 39만 3천 명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 39만 5천 명을 밑돌았습니다. 또한 주택 판매 지수는 전월에 99.6에서 104.8로 5.2% 올랐습니다. 존 베이너 미국 하원 의장이 재정 절벽에 대한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일 재정 절벽 해결을 낙관했던 태도와 상반되는 것이며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를 가진 후 우리의 대화는 매우 직접적이고 솔직했다며 대통령도 보다 진지한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백악관과 민주당이 재정 지출 삭감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이 다시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전 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2% 감소했고 1년 전에 비해서도 0.5% 줄었습니다.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광공업 생산은 전월비로 0.6% 늘어났지만 소매 판매는 1년 전보다 2% 증가하는 데 그쳤고 한 달 전보다는 0.8% 줄었습니다. 설비 투자는 한 달 전보다 2.9% 증가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 공화당 내부에서 조금 균열 조짐이 보이면서 기대가 높아지는 모습이었지만 방금 전에 뉴스로 들어보니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 전까지 12월 안에는 조금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재정절벽 협상은 오바마 대통령이 연내 합의점을 찾아보겠다고 그 어떤 의지는 밝혔지만 사실상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 아직 그 3월 말에 예정돼 있는 임시 예산안 종료일까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아직 좀 시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주요 IB들이 연내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 50% 확률 보고 있고요. 내년 3월 정도에 재정절벽 협상이 이루어질 것 한 70% 이상의 확률로 보고 있어서 말씀하신 연내 해결 가능성은 말씀드린 대로 한 반은 정도의 확률, 오히려 한 내년 한 3월까지 딜레이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올해 안에 합의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이 좀 재정절벽 협상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인식을 충분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동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금 미국 대선이 마무리된 지금부터 12월 연말 휴가 전까지는 계속 좀 영향력 있는 발언들 나올 거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시장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번에 재정절벽 문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이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어떤 줄다리기 협상 과정에서 연말마다 반복돼 온 것을 참고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연내에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한 반반 정도로 50% 확률로 보신다라는 말씀인데 또 한 가지 12월에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 미국의 추가 부양책입니다. 다음 주에 연준 총재들의 연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양책에 대한 견해도 조금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부양책에 해당되는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이제 연장이 돼서 이번 말에 이제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연준의 추가 부양 의지로 말씀드리면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추가 부양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세하게 안내드리자면 이제 다음 달 11일 동안 열릴 이 연준 그 FOMC 정례 회의에서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이 결정될 것이다 하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금 매월 한 850억 달러어치 채권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450억 달러 정도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따른 장기 매입입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 발표해 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경감하고 있어서 이번에 연준이 추가 부양책 발표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임팩트 소재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3, 4분기 성장률이 이제 이전에 2% 정도로 잠정 발표되었는데 7%로 이제 상향 조정돼서 발표되면서 좀 큰 폭의 개선세 나타난 걸로 보였습니다. 이게 꼭 이제 좀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지금 저성장 국면인 걸 감안하면 이제 미국 성장률이 한 2% 중후반이 고점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피크를 찍지 않았냐, 좀 이제 슬로우해질 때가 아닌가 하는 점 염두에 두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겠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셨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수급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다시 매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기관이 주도하는 장세가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연말 펀드들 수익률 점검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세게 나오지 않을까 이 점이 좀 걱정되더라고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12월에 이제 영국계 순매도가 좀 확대되는 모습 보이면서 이번 연말에는 좀 대규모 외국인 순매도가 나타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었습니다. 그 2012년에 외국인 매매 패턴을 살펴보면 연간으로 일관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분기별로 이제 대규모 순매수 또 순매도를 이렇게 반복해 왔는데요. 이 매매 패턴이 만약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이제 4, 4분기에는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가 예상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10월에서 11월간 이제 외국인이 1.7조 원 정도 순매도를 기록했고요. 뱅가드의 벤치마크 변경 이슈라든지 지금 헤지 펀드가 예상보다 빠르게 청산하고 있었다는 점, 또 원달러 환율 하락 등 좀 외국인의 매도세를 자극할 만한 어떤 이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말까지 원달러 환율은 계속 끝없이 내려가기보다는 조금 반등하거나 지지할 가능성이 좀 높고 또 그동안 유입되었던 외국인 매수의
자체가 이제 연말 배당을 노린 어떤 인덱스 자금의 형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신다면 올해 연말에 집중된 어떤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로는 좀 현실화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의 외국인의 방향성은 좀 중립적이거나 소폭 순매도 정도로 판단한 것이 맞는 것으로 봐서요. 질문하신 그 외국인 순매도가 대규모로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외국인의 방향성은 중립 정도로 예상을 하시고 앞서 말씀해 주시기를 추가 부양책이 나오더라도 시장의 반응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연내에 재정절벽 해결될 가능성도 반반 정도를 보셨다면 연구원님은 12월 증시 전망 조금 그리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이제 연말 연초에 보통 이제 기대하시는 그런 랠리보다는 예년 대비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장세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데요. 가장 크게 미국 소비 시즌이라든지 이제 중국의 경기 회복 시그널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많이 낮아져 있고 또 실제로 미국 소비 시즌 지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중국의 회복도 한 내년 3월까지는 정치적 상황 모두 고려하자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이제 대선 전국에 진입하고 이제 10월 중에 당선자도 발표되고 그런 재료들이 있어서 12월과 또 1월 연초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한 장세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의 의견은 12월장까지는 큰 기대는 하지 말자라고 종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글로벌 이슈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을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큰 틀의 합의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앞서 뉴욕 증시가 올랐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영향까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예. 어떠한 재료도 재정절벽보다 앞서는 재료는 없습니다. 예. 계속해서 지표도 상당히 좀 그래도 괜찮은 편에 나오고 있거든요.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도 상당히 좋았고요. 또 이탈리아에서 60억 유로 국채 입찰을 했는데 그 10년물이 거의 30억 유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금리를 했죠.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약간 시장의 방향성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재정절벽에 대한 문제인데요. 재정절벽에 따라서 시장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 주가가 상승하다가 상승폭을 약간 줄여준 것 중에 하나는 그 피셔의 FRB FRB 의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FRB 정책 목표를 물가 안정에 둬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이제 독일의 쇼이블레 장관이 계속해서 그 ECB의 역할론에 얘기할 때 하는 얘기죠. 근데 그 FRB는 이것뿐만 아니라 고용에 대한 것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시장에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FRB가 그 11일과 12일에 아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피셔가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재료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못 움직이죠. 이제 재정절벽이 문제인데요. 아마도 오바마 대통령이 어저께 롬릿을 만나서 한 얘기 중에 하나는 초당적으로 재정절벽을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어저께 그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존 베이너 그 하원 의원장, 공화당 하원 의원장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원 의원장이 어저께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 오늘 대화는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이 말을 하는 바람에 어저께 상승폭을 줄이고 끝났거든요. 그만큼 재정절벽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다만 공화당과 민주당과의 어떤 협상에 대한 약간 차이점이 있어서 이거 이제 이 갭을 어떤 식으로 메우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마도 오바마 대통령 의료 개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자 증세에서 일부 후퇴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부자 증세 대신에 유류세 같은 걸 올려서 적자를 좀 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장이 이제 상승해서 끝났는데 상승폭을 좀 반납했는데 불구하고 아시아 시장이 전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0.8% 상승하고요. 중국은 진짜 오랜만에 올라오는데 오늘 2,000원 회복하고 끝내주면 좋겠는데 2,000원 회복하려면 아직도 1%는 더 올라야 되죠. 2시 이후에 방향성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콩과 각권도 역시 0.7%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인들이 선현물에서 매수를 해주는 게 아주 특징이죠. 오늘 아침부터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1시가 넘어서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됐죠. 690원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기관들은 소폭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연기금이 530억 정도 매수해주면서 일단 다른 기관에서 매도하는 물량을 다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모습을 보시면은 그 업종으로 보면 개인들은 지금 전기전자 쪽에서 매수하고 운송장비 쪽에서 한 740억 매도하는 게 특징이고요. 금융업도 한 200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기계와 철강금속 쪽, 기계와 전기전자에서만 소폭 매도하고 있고요. 전부 매수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사는 게 운송장비업 쪽에서 한 620억을 사는 게 특징이고요. 기관은 운송장비하고 통신업과 증권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매도입니다. 그렇지만 기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기전자라든가 운송장비, 외국인과 거의 비슷한 방향 속에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쌍봉이냐 아니냐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엔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만약 쌍봉이 된다면 다른 업종들, 그동안 못 올라왔던 업종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오늘 오전에도 삼성전자가 0.7% 빠졌을 때 다른 종목들은 좀 힘이 셌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플러스가 나면 다른 종목이 좀 약간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시가총 상위 종목에서는 지금 보시면 대부분 종목 상승 중인데 롯데쇼핑과 삼성물산 같은 종목, 대한항공, 그다음에 동국제강, 대림산업, 금호타이어, 현대차 이런 종목 소폭 조정을 주고 있고요. 상승 종목으로는 지금 뭐 화학 중에서 SK이노베이션, LG화학 같은 종목,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이제 12월 증시 전망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12월에 투자해 볼 만한 업종, 유망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의견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아마 그 앵커 하시면서 듣는 예. 얘기 중에 대부분은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이 아니고요. 랠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달은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큰 파동이 하나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주도주로서는 삼성전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화학주라든가 조선주, 그다음에 철강주 쪽에서도 가능성이 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고요. 이번 상승은 내년 한 8월까지 아마 스트레이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성이 드디어 힘을 발휘할 때가 다가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그 재정절벽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좀 해주고 또 하나는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좀 신청해주고 그 다음에 시진핑이 지금 주가가 약세를 이용해서 경기부양제의 내수를 진진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시장은 폭발적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며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학, 건설, 철강 업종에 주목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 오후장 전략과 함께 전문가의 궁금하신 포트폴리오도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꾸준하게 매수를 해줬던 기관은 오늘 조금 돌아서는 모습인데 외국인이 선물과 현물을 동반해서 매수하더라고요. 수급 특징, 오늘장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 짚어볼게요. 네, 뭐 일단 네. 김보름 앵커님, 요즘 시장에 예. 같은 키워드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아무래도 재정절벽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재정절벽 이슈도 예.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급적인 분석을 한번 해본다면 일단은 저가 매수세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저가 매수세다고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일단은 글로벌 불확실성 자체가 아직까지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내부적인 모습을 한번 보신다면
여기에서는 받쳐주겠다는 글로벌적인 심리 상태가 조금 드러나고 있다. 그런 식으로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를 같이 한번 보셨으면 미국의 GDP 성장률 자체가 어느 정도 뭐 잠정치 자체를 초과를 하는 2.7%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는 2.8%였고요. 그만큼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은 결과가 나타냈다는 걸 좀 아실 네. 수 있겠고, 미국의 주택지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정절벽 이슈 자체가 12월 말에 되어서야지 이제 합의가 되는 점 자체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고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는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걸 꼭 아시면 좋겠고요. 네. 기관의 수급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지금 여기고 있는데요. 그만큼 철강 금속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건설 업종 그리고 조선 업종까지 지금 바닥을 다졌던 소외주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시점, 거기에 대해서 네. 가장 수익 어느 정도의 상승의 원동력은 기관의 어느 정도의 매수 물량이었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그 부분 자체를 외국인이 받쳐주고 있다는 점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외국인의 지금 포지션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같이 오늘 포지션도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 선물에서 강한 매수세가 조금 유입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제 오늘에서 지금 강한 선물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만큼 외국인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는 확실하게 모른다는 거죠.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라요. 지금 시장 아무도 모른다는 거에 조금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외국인도 현물보다는 선물에 어느 정도 무작정 오를 수 있다는 낙관적인 희망을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네. 전망적인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지금 어떤 종목군이 삼성전자가 오를지 아니면 다른 여타의 소외된 화학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업종 그리고 건설업종이 오를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죠. 그만큼 하단에서 올려주는 그런 효과만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조선업종이 오늘도 어느 정도의 큰 상승폭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요. 같이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지금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오늘 수급이 긍정적으로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운수장비 업종에 보이는 매수세 자체는요, 일단은 완성차나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고 지금 조선업종이죠. 그만큼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이쪽에 매수세가 조금 몰리고 있는 네. 오늘 시장의 분위기고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조선주가 지금 오를 수 있냐 한번 보시면, 일단 유럽의 불확실성 자체가 조금은 개선되는 여지가 보였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지금 시장은 무조건 저점 매수세, 그러니까 우리는 낙폭과대 종목군을 좀 더 공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하방 경직성을 좀 띄는 종목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변경하시는 방법도 괜찮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이 낙폭과대 종목을 하나 들고 오시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관심 종목은 없네요. 이유를 들어보고 예.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네. 건설주를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까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지수 올리기에 급급한 시장이라고 조금 키워드를 매기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쉽게 올릴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저가 있는 종목군을 올리는 게 쉽게 올릴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 방향은 결정된 바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를 좀 이따 보실 건데 지금 대부분 다 코스닥 IT 부품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지금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하기보다는요, 차후에 다음 주에 있을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 네. 증시의 수급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보고 확실한 카드를 조금 내는 게 좋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오늘 하루는 조금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불확실성은 점검해보고 안전하게 들어가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난주 포트폴리오 나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이상로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던 종목들은 총 5종목이었는데요. 인터파크, 코텍, 멜파스, 골프존, ENF 테크놀로지까지였습니다. 수익률 확인해 드릴게요.
한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코텍이 현재 10% 수익을 내고 있고요. 멜파스 16%, 골프존이 17%, ENF 테크놀로지 마찬가지 10%로 네 종목이 모두 다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추천하셨던 인터파크만이 조금 아쉬운데 5% 손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전하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 5종목에 대한 AS를 받아볼 텐데요. 먼저 인터파크부터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빠진 것부터 봐야겠죠. 예. 당연히. 일단 손실이 크실 거니까. 일단 인터파크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일단 기관의 물량 자체가 좀 들어오고 있고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의 조정 장세가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로 말씀드렸던 7,650원에 7,700원 사이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저항선으로 조금 작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 여건상 지금 코스피 쪽에 어느 정도 기관의 수급이 몰리면서 거기에 따라 인터파크는 조금의 하락세가 좀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하지만 조금 보유를 하고 계시자고 말씀을 드렸던 게 예. 일단 하단 자체는 지금 지지가 됐거든요. 네. 7,000원 자체가 지금 지지가 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있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포지션을 바꾸는 것보다는 좀 더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어차피 지금은 뭐 잘 고르면 3% 이익이지만 못 고르면 지금 급락이죠. 그만큼 종목 짓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무릎팍 도사만큼 힘든 게 지금 네.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쉽게 포트폴리오 바꾸시기보다는요. 실적이 좋은 기업입니다. 실적이 좋은 만큼 우리는 실적을 우리의 백으로 삼아서 좀 더 들고 계시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 여전히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가장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이 종목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골프존 17% 수익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골프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저번 주에 비해서 지금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조금씩 다 낮아졌는데요. 네. 골프존만이 지금 상승하는 여력을 아직까지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기대감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차트죠. 일단 4분기에 날씨가 많이 춥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라운딩을 실질적으로 나가시기보다는요. 뭐 실내에서 스크린 골프를 통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더 많이 마련되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시각이 좋겠고요. 그만큼 그런 부분에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주가상으로 한번 보실 때도 상장이 될 때의 주가 자체가 지금 83,900원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게 64,000원입니다. 하지만 실적적인 부분을 보시면 지금이 훨씬 더 좋아졌죠. 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다시금 실적에 따라가듯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여전히 내포를 하고 있지만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더라도 네. 외국인과 기관은 여전히 불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권으로 삼으셔야지 예. 뭐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고 그때는 손절이나 그런 부분은 조금 과감하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단 62,000원을 지켜준다면 네. 무조건 홀딩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67,000원이었는데요. 그대로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네. 다음 주까지 67,000원을 가겠죠. 네, 알겠습니다. 요즘 같은 장에서는 잘 고르면 3% 수익이라고 하셨는데 10% 놀라운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오늘 관심 종목까지 최종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네, 최종 포트폴리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터파크, 코텍, 멜파스, ENF 테크놀로지, 골프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없었기 때문에 총 5종목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략 수정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코텍 그리고 멜파스 그대로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골프존 마찬가지입니다. 67,000원까지 그대로 홀딩 가능합니다. ENF 테크놀로지 15,000원이 목표 가격이었고요. 인터파크 5% 손실이지만 아직은 안전한 수준입니다. 네, 그대로 목표가 85,000원 노려봅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로즈스타 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시장 흐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지는데요.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성함을 잘못 부를 뻔했어요. 예. 네, 이 시각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3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어요. 장중에는 1940선 위로도 올라갔었는데요. 수급 특징 좀 짚어볼 만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 특징까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한 1,000억 정도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기관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금에서는 역시 이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도 한 2,200계약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쪽도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지금 외국인들의 지금 이런 선물 쪽의 누적분을 좀 보게 되면 5,000계약 매도분으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의 상황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외국인의 어쨌든 이 선물 쪽에서의 매매에 의해서 시장은 좀 최근에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여전히 판단이 좀 들고 있고요. 어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흐름이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외국인의 이런 선물 쪽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일단 외국인들 1,0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1900선 넘어서면서부터는 현금 비중을 줄이고 주식 비중에 대한 확대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 부분은 여전히 유지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대로 유지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1950포인트까지 일단 상단 밴드를 좀 말씀을 드린 상태죠. 오늘도 여전히 그 시각을 좀 유지를 한 채로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 매수에 지금 가담하는 그러한 쪽은 운수 장비 쪽, 자동차 쪽, 오늘 같은 경우 조선 쪽이 더 상당히 좀 강한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형주 쪽에서의 순환의 흐름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똑같습니다. 어제와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전기전자 쪽에 최근에 좀 쉬는 그러한 구간 속에서 삼성전자가 약간 쉬는, SK 하이닉스가 또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여타의 다른 업종들, 대형주들의 그런 순환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기전자가 좀 올라오고 난 이후에 자동차의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건설주의 흐름이 나타나고 오늘 같은 조선의 또 조선주의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쪽으로 점점 그런 업종 시총의 상위주들이 속해 있는 그런 업종 쪽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이 부분은 상당히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그러한 신호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여타의 지금 다른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인 외국인들의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데, 전기전자는 매도가 나오고 있는, 최근에 그 흐름과 연관이 되는 거죠. 전기전자 쪽은 지금 쉬고 있는 박스권의 흐름, LG 디스플레이도 거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박스권의 흐름, 오늘 같은 경우 박스 하단 부위에 도달한 이후에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한 흐름, 박스권의 흐름을 좀 예상이 좀 IT 쪽은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에 IT 쪽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대로 끝나느냐, 그런 시각은 아닙니다. 지금 약간 쉬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연말에 산타랠리가 나타난다면 상승의 시도가 한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역시 IT 쪽의 지속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부분을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도는 운수장비 쪽에 매수를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종, 자동차 이런 쪽을 매수를 하고 있고, 철강금속, 최근에 이제 철강금속에 대한 매수세도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IT를 제외한 자동차 쪽에서의 상승이 나타나고 여타의 다른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던 그러한 업종의 종목들도 최근에 보면 21선을 다 돌파 시도하고 이미 돌파를 하고 올라오는 그 업종 내에서 종목들도 생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점점 좀 힘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독주의 그런 흐름이 아닌 여타의 다른 업종들, 그동안 하락하던 그러한 우량주, 대형주들의 그런 흐름들이 거의 바닥을 아직 형성했다, 이렇게 딱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부분, 하루하루 시장이 거듭될수록 좀 긍정적인 시각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 계속 들고 있고요. 미국에 물론 재정절벽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이미 어쨌든 결론은 결정이 돼 있지 않나. 시기의 문제,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그 시기 동안에 우리 시장 안에 해외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어느 정도의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냐, 이 정도의 문제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마지노선은 정해놓은 상태죠. 지수에 대한. 제가 이제 그런 부분 말씀드리지만 그건 어쨌든 간에 저희 예측이라든가 시장이 하루하루 흘러가는 거에 따른 보이는 그러한 시각대로 저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각이 그대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오늘 이제 특징적인 그러한 업종을 한번 보도록 하면,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어제와 사실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강도만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오늘 특징 업종을 보자면 자동차, 조선, 그리고 화학업종이라든가 건설, 철강 업종, 약간의 지금은 조금 삼성전자가 또 플러스 전환되고 하면서 약간의 좀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어제와 별반 다른 흐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강도의 정도 차이만 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대형주 쪽에 그런 그동안 하락했던 종목들 쪽에서의 그런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업종별로의 이러한 이유적인 부분은 다른 이유들이 좀 붙지만 원인은 지금 시장의 흐름입니다. 시장 속에서 그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SM 같은 경우는 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한 그러한 흐름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한 단기적으로 한 5만 원 정도까지 만약에 트레이딩에 가담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수익은 한 5% 정도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엔터주 쪽에 접근을 한다면 좀 긴 시각으로 접근을 하자면 뭐 로엔 같은 오히려 뭐 SM이나 YG보다는 좀 현재 상태에서 PR이 좀 낮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로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좀 엔터주에 관심을 가진다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각 업종별로 오는 뭐 특징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기아차, 자동차 중에서는 최근에 기아차가 가장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는 제가 항상 삼성중공업을 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삼성중공업이 한 3% 정도, 대우조선이 한 4% 정도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건설에서는 제가 항상 현대건설, 종목은 좀 그렇게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시간은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는데요. 건설에서는 뭐 현대건설, 대웅지 접근한다면, 조선에서는 삼성중공업, 화학에서는 LG화학,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철강에서는 제가 이제 그제 이제 유일하게 철강 쪽에서는 현대제철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요.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도 박스권의 좀 흐름을 좀 보여주다 상승 이후에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다가 박스권의 상단 부위를 돌파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다시 매매가 가능하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박스권의 하단 부위에 온 상태에서의 반등을 노리는 이러한 매매도 가능하다. 오늘 같은 경우도 모바일 게임주 중에서 컴투스나 이런 종목들이 그 하단 밴드에서 잠깐의 상승을 좀 보여준 이후에 다시 좀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박스의 하단 부위를 이탈하고 내려갈 때는 만약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좀 잘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전자결제주 이쪽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중기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되는 그러한 섹터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성장성 부분이라든가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중기적인 관심이 좀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섹터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전략적인 부분을 그럼 정리를 좀 해드리면 저는 이제 1950포인트까지는 열어둔 상태로 그 전략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단계까지는 지수에 대한 밴드가 1950 딱 정해놓은 이러한 흐름보다는 그 정도 선에 올라왔을 때는 약간의 현금을 다시 한번 좀 마련하는 현금을 지금 현재 20-30%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현금을 50% 정도 마련하는 그러한 전략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대형주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잘 편입을 하셨다면 그 종목을 그때 편입하신 분들이라면 갚아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생각보다는 더 강할 수도 있다는 이러한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일부 비중 관리를 좀 하면서 어쨌든 현금은 다시 50% 정도는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조정 구간이 있은 이후에 1900선의 어떤 안착 과정이라든가 다시 한번의 지지 테스트를 한 이후에 연말에 그러한 상승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50포인트 왔을 때는 다시 한번의 현금을 좀 비중을 좀 늘려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제 서울경제TV를 LG U+ TV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큰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2012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12월에는 날씨는 많이 추워지겠지만 더 따뜻한 일들이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